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 찬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반대 입장이 아니라 찬성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네. 이게 헷갈려요. 그거 네. 진짜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찬성 입장. 자, 네. 일단 찬성하는 이유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헌법상에 노동 3권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경영상의 이유로 지금 하청이나 용역 노동자들 실제로 있잖아요. 이런 네. 다면적 계약 관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교섭하고 교섭에 실패하면 정상적으로 법에 따라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바로 헌법의 노동 3권이고요. 예. 이것을 제대로 보장하는 법이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네.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제가 네. 여기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 게 네. 지금 노조 가입률이 일단은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3권 보장을 하고 뭐 이 노란봉투법 제기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노조 가입률부터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노조 가입률이 높아지는 것과 예. 실제로 그러니까 노조 가입이 된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되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안착되는 것과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노조 가입된 노동자들이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건 14%를 대변하는 법이다라는 건 말이 되지 않은 거죠. 그게 일하는 아니다. 모든 시민들이 예. 실질적으로 보장될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노동 3권이 보장되면서 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면 노동 조건들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하청 노동자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요, 또 한 가지 네. 제가 궁금한 게 이 법이 저 문재인 정권 때도 언급이 됐었죠. 20년 된 법입니다. 20년 실제로 된. 예. 2001년에 두산중공업의 배달로 노동자가 예. 이 손배 당시에는 뭐 그 가압류 같은 경우에 어떤 뭐 생계 임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하청 노동자들이 수백억 원의 손배 청구로 목숨을 끊고 가족이 해체되고 예.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예. 그래서 20년이 된 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니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문재인 정권도 뭐 스스로를 진보 정권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진보 정권도 그럼 이걸 왜 통과를 안 시켰을까요? 통과를 안 시켰다는 것보다 저는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 뭐 지금도 계속 이제 재계나 뭐 정부 여당에서도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런 여건을 조성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2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거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했던 시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뭐 말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이 문재인 도래했다. 정권 때 이게 논의가 됐지만 처리 못한 것은 여건 조성이 완전히 안 됐고 사회적 분위기가 완전히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여건 조성이 됐고 사회적 분위기도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법원의 판결들 그다음에 인권위의 지침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여건이 이제 조성되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경제 6단체인가 거기에서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예. 근데 오해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 법에는 노조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거나 이런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다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들어간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최소한의 입법안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재계가 얘기하는 부분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불법 사업이 횡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사실 파업이라는 거는 노사 교섭을 거부하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 이게 더 문제가 큰 거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은 원청이 노사 교섭 테이블에 나와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청 노조는 파업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파업이 무노동 무임금에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파업을 좋아서 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불법 파업 지금까지의 불법 파업은 예. 줄어들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노사 대화가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예. 누렸던 재계의 기득권 조금 포기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네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을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예. 일터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공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부권 행사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고 예. 그리고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인정하고 거부권 행사 이런 거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말씀 못 하실 뻔했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었고요. 자, 계속해서 정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노동부의 이정식 장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얘기 쭉 들어보셨죠. 예.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죠. 방금 두 분 대화 나누는 거 보니까 20년 됐는데 왜 이제냐. 지금 11월 11일 날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이게 논의가 안 됐고 예.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였고 국회 의석이 180석이었어요. 그때도 맘만 먹었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제냐. 이 정권이 바뀌었다. 이런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이지 약자를 보호하고 하청 근로자를 보호한다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이 경험을 했는데 명분 그리고 약자 보호라는 선의가 반드시 그런 좋은 결과를 기결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보면 최저임금 대폭 올렸다가 결국은 난리가 나가지고 최저임금을 역대 정권에서 최저로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제 상승률이 가장 그렇다는 낮은 거죠. 수준을 올렸고요. 비정규직 제로 하겠다고 했는데 공공부문을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비정규직으로 했는데 역대 성적표를 보면 청년 확장 실업률이 최고고 그다음에 정규직 비중이 최고고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도 평균에서 제일 낮고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 지금 아까 이은주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현행 법으로도 의지만 있으면 교섭이 가능하고 노동상권을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장을 찾아내라는 거거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다 바지 사장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거다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데 모든 정부는 아시다시피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노사관계는 8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왜 못했을까? 국정과제고 180석이었는데 그분들도 이게 노사관계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 그리고 당면한 양극화 이중구조 해소에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경험을 볼 때
노동법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법 조항 한두 개 고쳐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효성도 떨어지고 역풍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는 야당에서 일방 처리 안 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요. 자,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재계가 우려하고 있고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이제 법이 두 개 조항인데 예. 2조 3조 하나는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한다. 두 번째는 쟁의 대상을 확대한다. 세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누구랑 교섭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 개정안을 보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는데 이건 대법원 판례하고도 안 맞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다단계 하청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법 체계에서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되면 협력업체가 100개에서 수천 개가 있는데 그러면 사장은 어떤 노조에서 와가지고 교섭하자 그러면 저 사람이 나랑 교섭해야 돼? 뭘 가지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법은 또 이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교섭을 거부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사장님들 고민이 누가 와서 교섭하자 그러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뭘 가지고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처벌의 위험성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2, 3년 뒤에 재판을 하면 거기서 가려진다. 이 노사관계의 혼란,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민 경제, 일자리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일단 걱정이 된다는 거. 두 번째, 쟁의. 노동쟁의. 이제 교섭을 평화적으로도 안 되면 실력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권리 분쟁이라는 게 있고 이익 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건데 뭘 교섭하고 뭘 교섭해서는 안 되는가 나라마다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뭐 어떤 거는 법원에 가서 해결할 거 있고 어떤 거는 노사가 교섭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올해 임금 몇 프로 올릴까? 근로시간을 몇 시간을 줄일까? 이런 건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익 분쟁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임금을 5% 올리기로 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권리 의무가 노사 간에 형성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안 지켰어 만약에 예. 어느 한 방에. 그러면 안 지켰다 그러면 법적인 사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지킨다 그러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는 거지 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당해고로 판정 났어요.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정당한 행위나 부당한 행위든지 이거는 노동위원회라든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실력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이나 우리 법의 대원칙은 뭡니까? 그 자력구제는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국가 권력이 하는 거잖아요. 예. 사법부가 하는 거잖아요. 예. 입법부가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집행하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다 우리 실력 행사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법 불신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힘 있는 노조는 파업하고 그런 노조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고 힘없는 노조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이 의원님은 하청 근로자를 위해서 아주 굉장히 필요한 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청 근로자도 지금 교섭을 할 수 있죠. 지금도요? 그러면 노동상권이 보장돼 있죠. 그런데 어떤 하청 사장님은 내가 하청 사장이니까 교섭하자. 오케이. 이런 데가 있고 어떤 사장님은 난 모르겠고 원청 절로 가봐라. 예. 이런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은행 노조 봤어요. 은행 노조 연봉 1억씩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조에서 뭐 갈등이 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은행장이 바지 행장이라는 거야. 이 사람은 은행장이 아니라 수석 부행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은행장은 누구냐 했더니 지주회사 회장이래.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난 모르겠고 저 위에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을 봅시다. 대우조선 해양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 하청에서 하청 사장님 보고 노조가 교섭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하청 사장님은 그래 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사장님 난 모르겠다. 원청에 가봐라. 그럼 그 원청 사장도 아니 공적 자금 투입됐는데 난 모르겠다. 산업은행 가봐라. 산업은행도 뭐 나도 뭐 기재부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책임을 돌려버리면 예. 이게 노사관계 엉망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해배상 문제 이것도 노란봉투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과대하게 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좀 막아보자라는 취지의 노란봉투법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제 노란봉투라는 말이 거기서 그 유래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선의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예. 근데 이제 지금도 보면 우리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그 법률이나 그 규정들을 보면 뭐 살인을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남한테 피해를 미친 자는 배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죠? 그래서 가해자는 처벌받고 책임을 묻고 피해자는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잖아요. 예. 그래 돼 있는데 거기에 제한을 특별하게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은 그래서 이제 뭐 쌍차부터 시작돼서 많은 그런 그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결을 내렸어요. 대개 한 9개 노조, 유명한 뭐 철도 노조라든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등 대기업, 그러니까 파업을 행사하고 이런 그런 데서 보통 하청이라든가 그래서 직장을 점거, 그다음에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것들이 한 9건이고 그게 대부분의 손해배상 청구예요. 그런데 인용을 한 경우를 보면 예. 대부분 그 이제 사용자가 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요구했다고 했을 때 그걸 다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걸 이제 해서 인용을 하는데 그래도 보면 지금 청구가 인용된 걸 보면 대부분이 인용이 됐어요. 99% 이상이. 그래서 보면 사용자가 이것을 노동자의 노동상권 행사를 탄압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이것을 악용하는 어마어마하게 손해배상 청구한다거나.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좀 규제가 돼야 되지만 법원에 의해서 그게 걸러집니다. 걸러지는 거고 지금 이번에 그 3조의 손해배상 부진정 연대의 책임 제한도 이거 대법원 판례랑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헌법상의 그 평등권 왜 노동조합이 우리만 특혜를 달라 특권을 요구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자,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또 여쭤볼 게 그 지금 서울교통공사 노조요. 가만히 있어봐. 그 내일이죠? 네, 내일. 9일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예, 예. 지하철. 예. 아, 제가 우리 과 학생들한테도 이거 내일 만일 파업하면은 저거 하니까 일찍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사실은 이 교통공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 무겁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시민들을 불편을 초래하고 국민적 기대에 어긋나서 실력 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막판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통공사는 지금 누적 부채가 뭐 17조 6,800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그 교통요금도 올린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사도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서 그런 국민적 고통분담과 이 적자 해소와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교통공사 노조는 이번에 그 노조 그 근로시간 면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볼 때 노조가 지금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MG 노조는 아니 노조가 뭐 이렇게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인원 감축 얘기하면서 그 충원하라 그러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내부 얘기도 있고 국민적인 시선도 있어서 저희는 끝까지 평화적으로 타결할 것을 기대하고 만일에 이런 국민적인 기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걸 감수하고 한다면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 엄정히 그 법대로 할 것이고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교통수단은 서울시하고 해서 뭐 최대한 강구할 계획입니다. 아, 내일 어떻게 되지? 뭐 언제 결정 날지 모르겠네요. 오늘 밤 또 뭐 새벽 막 늦게까지 하겠. 이거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아이 키우는 문제 이것도 모성보호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그 예산 편성을 보면 과거 정부랑 차별화된 게 볼 수 있는데 가장 당장 이 뭐 과거 정부에서 빚이 600조에서 400조가 늘어나서 1100조까지 됐는데
미래도 대비해야 되지만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가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계급여 대상자를 역대 최초로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생계지원 해줘야 되니까 네. 그냥 없는 살림 국민의 혈세를 거기 투입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래를 대비해야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하잖아요. 네. 대한민국이 소멸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 한 280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역대 정부 최초로 금년 내년 예산에 4천억을 추가해서 2조 8천억을 저출산 그 문제 모성보호 문제 투입을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저희들이 이제 슬로건은 이겁니다. 그 우리가 육아휴직이나 그다음에 출산휴가 그다음에 임신 출산계 근로시간 단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이 제도는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제대로 못 써요. 네. 권리 강할까 봐 그죠? 예. 그래서 인식들도 아직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다 함께 부부가 함께 예. 그리고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예. 쉽게 음흠. 더 많이 쓰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4천억 원이 늘어난 그 모성보호 그 일과 육아가 병립하고 일가정이 예. 가능한 양립이 가능한 이런 제도를 편성했는데 첫째는 육아기에 예.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1년에서 그 18개월로 늘렸고 예. 그다음에 8살까지 혜택이 있는 걸 12살까지 예. 혜택을 줬고 그다음에 부부가 공동으로 예. 그 예.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 예. 현재 1년을 18개월로 늘리고 3개월 하던 걸 6개월까지 해가지고 30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크게 늘려주고요. 중소기업은 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인 부분에 해당해서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예, 사업주도 장려금을 20만 원 예.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벌써 다 갔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노동운동가 출신이시죠. 노동부의 이정식 장관과 함께했습니다.